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지만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추념탑이 아닌 묘지 중간에서 묵념을 했는데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헌법 개정 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경선 캠프 광주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송기석 전 의원 연결해서 오늘 사과로 호남 민심을 돌릴 수 있다고 보는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 5.18 민주묘지 참배 일정에 동행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시민단체 분들이 분향단을 이렇게 점거하고 계셔서 사실 헌화와 분향까지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결국 못하고 추모탑 입구에서 참배하고 이렇게 묵념한 후에 사과문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끝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소란스럽고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큰 사고 없이 맞춰져서 좀 다행이기도 합니다. 윤 후보에 대한 광주 민심은 여전히 싸늘한 것 같다. 오늘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는 거 들으면서도 느껴지는데요.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에 지역 주민들은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예, 물론 그 전두환 관련 발언에 대해서 물론 청년 일자리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경제 전문가한테 위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점 이야기하던 A씨로 이제 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비록 A씨였다 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또 그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꽤 높을 때였는데 20-30% 이상이었는데 아무튼 실망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당장 빨리 신속하게 와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 광주에 계속 있었던 저로서는 정말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그냥 피부로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하고 캠프 측에서 보인 반응 이른바 이제 개사가 논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과연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이제 비판적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광주 일정을 계획하면서 또 일정에 관해서 또 제가 여러 가지 건의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줬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제 많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사과문에서 내용 보면 40여 년 전 5월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분 여기 보면 저는 어느 정도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광주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더라도 그 진정성을 충분히 못 느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께서 그런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럴 때까지 저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난해 5.18 민주묘지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그런 무릎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전에 예. 광주 일정에 대한 특히 이제 5.18 국립묘지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장님하고 얘기 나누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사전에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물론 오늘 만약에 이제 헌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향까지 했다면 좀 더 진정성이 있는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무릎을 꿇는다 어쩐다 무슨 이런 어떻게 보이면 이게 그냥 쇼 아니냐 그런 논란도 또 나올 소지가 있어서 오로지 윤 후보께서 이렇게 오늘 일정과 오늘 또 참배할 때 행동, 말에 의해서 그런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일치가 됐고요. 윤 후보께서도 그런 마음 자세로 오늘 참배 사과 발언을 준비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18 단체를 비롯한 광주 시민사회는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네.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답변 없이 5.18과 광주에 대한 일방적인 자신의 메시지만 전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광주 쪽 그 선대위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번 일정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건의했던 것은 5.18에 대한 그 전두환 관련 실언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공약, 정책 이런 것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요. 결국 채택된 의견은 지금 그 광주 시민의 이 상처, 아픔이 가장 큰데 그걸 위로해주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데 다른 정책 이런 공약 이것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이번 일정은 오로지 정말 광주 시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는데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물론 정책 공약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아픈 상처 이것들을 더 이렇게 달래기 위한 그런 방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광주 민심이 이렇게 좀 분노하는 쪽으로 간 게 네. 이전에 이제 호남의 적극적인 언론이 표현하는 대로 하면 구애를 했다고 할 정도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가서 무릎 사과도 하고 호남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 발언을 보면 일종의 역사관이 의심스럽다. 그 이후에 곧바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유감 표명했다가 이른바 개사과 논란까지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분노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왜 호남 민심이 이렇게 돌아서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윤 후보께서도 뼈아프게 생각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적어도 정말 흔히 말할 때 서슬퍼렀던 그 정권 하에서도 모의법정이긴 하지만 전두환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그 후보입니다. 그리고 재헌절 때 광주 첫 방문에서도 5.18 정신을 우리 헌법 전문에 담아 계승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 분인데 그런 분이 역사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인식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 그 사과문 내용 중에 대통령이 되면 정말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꼭 지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5.18에 대한 왜곡 폄훼 발언을 한 인사에 대해서 제명이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윤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 후속 조치를 준비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의힘 당 자체의 대통령 후보가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실제 당에 입당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다만 향후에 그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면 이 당의 대선 후보로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추후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도 오늘 했던 발언, 그 발언이 지향하는 그런 내용과 그런 거에 다 맞춰서 이렇게 구성을 할 걸로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오늘 그와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광주 5.18 민주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 의견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윤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지금 저한테 전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의 의견도 오늘 그 광주 오는 데 있어서 제가 제시했던 게 물론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책임 있는 위치에서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한 재발됐을 때 단호한 조치에 대한 굳은 어떻게 의지를 표명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제의를 했고요. 실제 오늘 그 사과문 내용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
윤석열 후보는 헌법 개정 시 5.18 정신이 헌법에 올라가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당연히. 그리고 이제 평상시 이걸 그냥 얘기했던 게 아니고 이번 재헌절날 광주 첫 방문 때 일성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강한 의지의 표명이고 개헌 시 반드시 이걸 관철시키도록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방문으로 사과는 끝난 겁니까? 앞으로 뭐 광주를 더 찾을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5월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거나 이런 뭐 계획 같은 것들은 혹시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일정 준비하면서 5월 어머니의 의사 저희가 광주 선대위 차원에서 타진을 했었는데 네. 사무처 책임진 분이 이제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 거기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과는 정말 그 상처 입은 분들이 수용하고 용서해 줘야 정말 그랬을 때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더 노력할 거고요. 조만간 머지않아 그 5.18 어머니의 이분들도 윤석열 후보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물론 채찍질은 달게 받겠습니다. 네. 아무튼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 1052님께서요. 윤 후보의 사과 좋습니다. 하나,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민심은 돌아설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셨네요. 앞서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과 맥락이 같은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경선 캠프 광주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송기석 전 의원이었습니다.